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서 지금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교 논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인데 오늘 2월 19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D-51일이 됩니다. 51일이 되는데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제일 많은 야당의 민주당의 공천을 보느라 하면은 아들 장난도 아니고 한나라에 그래도 지도자 동량들을 선발하는데 정가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깜빵에 들어앉아 있는 게 뭐 우공열사라고 된다고 창당을 하고 있지를 않으나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더 웃기는 거는 지금 곧 영창 들어갈 것들도 뭐 창당을 하러 돌아다니고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거의 매주 재판을 받고 돌아다니는 것, 이런 게 말이야 공천권을 휘두르고 앉아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거기에다 보면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은 것들이 그 하자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가가지고 공천권 얻으려고 세상에 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간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꼬라지가 지금 떠부려 더듬어 민주당 아니야? 이따우 더러운 이야기는 정말 어따 나중에 하고, 나중에 뭐 할 것도 없다 이거. 여기서 그만 저거 짜버리고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정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공천할 곳이 253곳입니다. 253곳 중에서 오늘 2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103곳을 공천을 확정했어요. 그 중에서 61곳이 경선지역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이면은 이제 남은 것이 50일 정도 됩니다. 50일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영화에는 청와대에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청와대를 막 의심하고 좀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죄가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확실히 거머잡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공천은 당의 일이니까 당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다 힘을 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일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게중심이 확실히 옮겨가면서 원톱 공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부터가 지금 단수 공천에서 배제되고 또 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공천에 어지간히 지금 불만이 있어도 반발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대단한 그런 리더래요. 그런 것을 샅샅이 막아가면서 구멍은 틀어 막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단히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이철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위원장도 공천으로 경선으로 들어갔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선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경선으로 들어갔고 김영동
한동훈 비서실장도 지금 경선으로 가고 있지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단수 공천으로 줘도 사실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김형동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경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난번 것만 같아도 그냥 공천, 단수 공천 해가지고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 했을 텐데, 이번에는 모두가 자원을 해서 나는 경선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경선을 시켜주는 거고, 또 김영동 한동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비서실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아주 뒤에 딱 붙어가지고 수긍이 가는 얘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뒤에서 끄덕끄덕 거려주고, 아주 김영동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아주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고 또 중역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며칠 국민의힘에 당원이 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험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인재 영입으로 지금 막 들어왔는 사람들도 옛날 같으면은 비례대표 앞번호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행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지역구 험지로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 애국자지. 죄지고 재판받으러 돌아다니고 깜빵에서 장당하고 2심 고등부 2심에서 징역형 받았는 것들이 장당하고 너버려졌는 그 따오기, 그게 당이라. 그게 나라 망할 징조지. 나라 망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의힘 그 공천하는 것만 봤어도, 공천심사 초반에만 해도 그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그게 논란이 대상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 때문에 공천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어요. 지금에는 정말 그때는 진도도 별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잔뜩 탈출구를 찾는데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흔적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윤 인사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거로 막 출마를 하면서 꽃길만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국민들 투표를 줘야 될 국민들 입에서도 이런 우려 소리들이 막 나오고 지적질을 해야 되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실, 용산, 이 장차관, 이걸 어떻게 틀어막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상당히 고생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친윤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또 불이익을 줘서는 또 공평에 또 위배되니까 이 부분도 살펴나가야 되겠고, 이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뭐 불이업 화음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친윤 인사들이 양지에 공천을 받게 되면은, 이 진짜 공천 그래 받으면은 다른 공천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공천은 용산에 나온 사람들이 공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역시 공천은 용산 대통령실이 최고다 이런 말이 나와보면은 그 공천 버리는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비판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봐가지고는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용산이 대통령실이 공천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한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 이 소리가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날 그랬지요. 공천은 내가 한다. 공천은 내가 한다. 공천은 이 한동훈이 한다. 비대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이 말은 윤 대통령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그때 아주 긴장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용산의 공천을 받았느냐 한동훈의 공천을 받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당의 일로 당의 행사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4월 10일 날 표를 직접 행사할 적에 총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나 매끄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천의 최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을 해냈잖아요. 역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실망을 시키지 않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스처가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선 승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훈도 힘을 얻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함은 통한다고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절박하니까 이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 승리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이 3년 남았다 그러지만은 1년 레임덕 제하고 나면은 2년 남았는데 2년 금방 갑니다. 지금 그 퇴임 후를 생각한다 그래도 맡길 사람 누구 있어요? 한동훈이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잘못 휘두르러 가지고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 당하고 한동훈 망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의 명운을 승리의 명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한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근무하던 대통령실에 측근 챙기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괜히 한동훈 마음 건들려 봤다 그거 조정되지도 안 하고 괜히 공천만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괜히 이 차제 자기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챙기다 보면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계속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서는 공정한 공천을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공천 그 당부가 당에서도 상당히 힘이 됐을 거고 그리고 친윤계 인사들도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대통령 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따위 그런 거 잘못 믿다 보면은 네 어다야 넘어져. 전날에 그랬으면 청와대 시절에 그랬으면은 뒤에 기대면은 청와대 벽이 이 뒤를 받쳐줬지만은 지금은 뒤로 잘못 넘어지다 보면은 천길랑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친박계에서 소위 진짜 친박 감별하느라고 총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들을 다 보고
또 그 결과, 결말을 다 봐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당의 행사에 공천에, 공천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옳게 못 뽑고, 내 사후도, 내 퇴임 후도 의지할 곳이 없어지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이런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순간순간 나서면서 공천에 임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에게 관계자들이 그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총선 출마를 앞두고 만난 장차관, 그리고 고위직,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 이런 사람들에게 야, 대통령실에 같이 근무했다고, 나하고 좀 잘 안다고, 너 국무위원 장차관 했다고 특혜 바라지 마라. 한동훈이 하는 대로, 한동훈이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 하는 대로 따라해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참, 대통령실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대통령과 잘 알던 사람들인데는 천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특혜는 없다. 그래서 용산 출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 공천 논란이 불거질 것 하다가 이제는 그 소리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그런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공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당장에 그렇게 당장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을까봐, 또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윤석열의 한동훈의 홀로서기도 이번 기회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산이 공천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용산은 공천에 손도 못 댔다, 용산에 입김은 들어간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이 공천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타를 입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총선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원톱 공천,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총선에 악영향이 미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심 논란이 벌어지면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후보들이 반발을 또 한다 이 말이야. 반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리를 해야지. 특히 이 현역들의 경우에는 탈당을 하게 되면은 탈당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전쟁 중에 분열 양상이 초래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막대한 그 전력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그런 일부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말했는 게 뭔가 하면은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대고
누차 당부한 바 있다. 너희들 입 다물어. 그런 거 믿지 마. 너 실력대로 해. 네 능력되는 대로 해.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역구 공천 신청자 그 명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 신청자가 한 38명 정도 되더라고. 38명 되는 것 가운데 9명이나 서울, 강남이나 영남 이런 곳에 말하는 소위 지금 언론 보도상 얘기하고 있는 양지로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이 여당 의원인 지역구에다가 지금 이 대통령실 사람들이 그다 갖다 딱딱 붙여가지고 현재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공천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선이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 싸우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공천은 곧 당선이 보장된 강남 서초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전직 장관으로 있고 대통령실 참모로 있던 사람들 그 누군가 하면은 박진 장관하고 거기 누구로 하면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먹어가지고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은 서대문 쪽으로 가고 이원모 전 비서관은 용인 쪽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한 군데 붙어가지고 아군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거 이거 요번에 다 정리했어요. 그래 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출신 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인사들이 양지에 출마한다는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었는데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재배치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양지로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험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치라든가 재조정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소위 좋은 자리에서 단물 딱딱 다 빨아먹고 그 측근들이 또 양지 이 꽃길만 걸으려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쏟아지고 하니까 이거 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 인대까지 이 불똥이 떨어지겠다 해서 자꾸 강하게 그 질타를 해주는 거예요. 공정 시스템 공천에 이유 걸지 마라. 아군끼리 박터지게 싸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가지고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험지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국가에 충성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선거를 도와줘야지 여기에서도 좋은 자리 거기서도 양지에 출마해가지고 거기에 애먹고 지역구 일가는 사람들 거 빼뜨리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다 보면은 지금 또 잘못된 그 매스컴에 자주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부산 사을의 조경태 의원이 그 출마하고 공천 경선 지역으로 받고 있는 거기에도 보면은 정호윤이라는 그 청와대에 나온 젊은 친구가 오선 조경태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둘이 박터지기 싸우는데 정말 적어도 어떻게 정리해줘야 돼요. 그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경태 의원을 정리하려고 그 저격수로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정호윤 이 행정관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거 여기도 정말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그짝에 NC소프트에서 나왔는 그 민주당에 아마 그 공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당하더라고. 그 사람 이겨낼 것 같지는 않아.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요. 조경태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민주당 한석에 진상하게 된다 그랬는데 진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생기는 데가 부산 사을이야. 조경태하고 정호유하고 지금 경선 붙여놨는데 이거를 뭐 정호유에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민주당 하나 저게 낙동강 벨트 하나 터질 것 같아. 사흘 좀 잘 지켜보라고.
그대로 나가 될런가? 그래서 지금 이 양지만 찾고 대통령실 이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인데 말 많이 듣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하면은 옳게 살려주든지 해야지. 이 아공끼리 그래 박서지기 싸움하기 하면 되나 이거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노린자유 지역구에 모여들어가지고 아공끼리 경쟁하는 지역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부산의 사흘 조경태하고 조호윤, 정호윤 그 행정관하고 붙었는 거 보통 사람 아니라고. 저거 어떻게 말려보지?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진작부터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천을 했는지 몰라. 대통령실에서 나서야 지금 나서면은 또 나선다고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 정말로 스스로가 좀 알아서 해야 되고 공관위에서도 이런 것들 조정 좀 해줘야 돼요. 공관위가 해야지 이거는. 그렇다고 또 당에서도 지금 나서는 것도 뭐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이 도대체 싸우는 놈 이기는 놈 내 편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후보 교통정리 방안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할 문제 아니다 이러고 이제는 아주 손 딱 떼버리는 거야. 참네. 조경태 의원이 나왔는 사흘에 조경태 저쪽에 의원하고 정호윤 저쪽에 행정관하고 붙었는 것도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 대통령의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당도 당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자원들을 인재들을 잘 배치해 가지고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보다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지금은 너무 또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소위 말하는 그 양지에 가 있던 그런 사람들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아주 전담해서 이 배치 좀 잘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아군끼리 이 싸움이 너무 격할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는 것만큼 힘을 받았으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야지. 그래서 지금 박진 전 장관이라든가 이원모 저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박진 그 장관은 서대문 쪽으로 가고 이원모는 용인 쪽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강도 높은 공천 혁신을 지금 예고했는 것만큼 강도 높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 중진 희생론을 내세워가지고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런 사람들 차출해가지고 낙동강 벨트에다가 우선 공천 줘가지고 지금 배치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해 의뢰는 지금도 아주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진정시켜줘야 되고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3번이나 해가지고 안 됐으면서 이번에 옆에서 크게 도와주겠다고 지원 갔으면은 지원병을 도와가지고 이기는 선거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조혜진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냥 반넘길 문제가 아니야. 너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고. 지금 김해 을에서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그 국민의힘 세력들하고의 융합이 안 돼서 선거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이거 그냥 방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조혜진 의원만 개피 보이는 거 아니야. 지원 간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어. 지금 빨리 뭐 어떻게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국민의힘 중앙당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가가지고 조혜진 의원은 지금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그 사람들 반발 때문에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다 그러면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중앙당이 책임이 없어요. 중앙당이 척줄만 하고 갖다 건져 놓는다가 말만 해놓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안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안착시켜줘야지. 그래 놓고 싸우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부분은 바로 챙겨야지요.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 그러면은 선민후사하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하고 강조하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기가 맡은 선거구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있는데 중앙당이 그냥 불구경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래서 뭐 지금 공천을 공정하게 하겠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도 출마 안 했습니다, 불출마했다는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불출마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아니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배치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할 그런 분위기가 되는가, 그것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겨야 할 곳에 치열한 승부를 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되고, 그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내보냈으면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중앙당이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를 조정해가지고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지금 반밖에 지금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험지 출마 요구는 아직도 더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같은 PK 지역에서도 지금 그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 이 세 사람은 그래도 흔쾌히 그 험지로 가가지고 정말 험지로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이 한동훈 위원장 이거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카드로는 용산 대통령실이라든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 이 사람들 다소 부담스러운 카드겠지만은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삐걱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오히려 당의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그 기준, 그리고 시스템, 공천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기는 공천에서 과반 의석을 꼭 확보해야지. 과반 의석 확보하지 못하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도 문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도 엄청나게 위협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발걸음이 지금 좀 가벼워지자 그러면은 이런 이현모 전 비서관 같은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서 아구다툼 하다가 용인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게고,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주진우 같은 사람들은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다 해와도 대통령실에서 38명이 나와가지고 전희경 의정부에서 받았고, 이승환, 주진우, 부산 이 세 사람이 지금 단수 공천 받았지 거의 다가 지금 경선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도 38명이나 되는데 3명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대통령실을 너무 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가 있는데, 그런 얘기에는 사정을 봐줄 바가 아니다. 공정은 공천, 시스템 공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그 출신들이 출마한 다른 양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래요. 양지 지역, 강남이나 경남북,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경북, 대구 경북에 속해 있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 박영수 의원이 초선이에요.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을 어떻게 들어내가지고 다른 지역구, 자기 고향 울진이라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울진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울진이 붙어 있는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또 방송 나오는 보니까 억울하지만은 뭐 당의 명예에 따르고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와야 된다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봤는데 이분도 정말로 울고 싶은 심정일 거야. 다른 지역, 초선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
그러면서 지금 영주영양 봉화선거구에는 현직이 그 지역구에 없으면은 전략지구가 전략공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 임종덕 전 안보실 1차장이 또 여기에 주목에 올라오고 주목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임종덕 전 안보실 차장도 이 대통령실 근무가 어느 때는 그렇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갑옷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임종덕 차장도 이 난국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영주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은 뭐 아주 낙관적인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아주 이건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대통령실 근무자, 대통령 측근 지금 양날의 칼이에요. 아주 50대 50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 38명 측근들 중에서 지금 3명 전희경, 이승환, 주진우 3사람이 지금 단수 공천 받았지 지금 거의 경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 영양 봉화 봉화도 지금 아주 발표는 안 했지만은 양자 경선 내지 3자 경선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한 사람으로 전략공천 딱 해버리느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주의 정치권은 아주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볼만해.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이 아주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북갑의 양금희 의원 지역구에 대통령실 전광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광삼 시민손톱 비서관이 이다 또 딱 붙여놓고 경선을 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 참 이 낭패 아니야. 조경태 그 의원하고 똑같아. 조경태 의원이 정호윤 그 행정관하고 붙어가지고 연 비서관이고 그 사람 행정관이야. 이 붙어가지고 지금 조경태, 양금희 둘이 억수로 애먹는 거야, 지금. 이거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도 이거 그냥 좌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서 배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하지.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하지만은 그 신청하는 것만큼은 본인의 자유야. 본인의 자유지만은 그래 공관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배치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야. 공관위에서 해야 돼. 그렇지만은 당에서도 공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공천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공천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하는 건데 이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렵게 제가 봐서는 공천지역이 굉장히 어렵게 처해 있는 데가 부산 사흘에 조경태 의원하고 정호윤 행정관하고 붙은 거하고 양금희 의원하고 아까 정광삼 그 비서관하고 붙은 데가 상당히 아군끼리 정말 머리 깨지도록 싸울 것 같아. 그래서 한동훈식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기는 공천이거든. 이기는 공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으로 제시한 그 하도가 두 번째로 제시한 하도가 뭔가 하면은 희생과 헌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수가 있는 사람들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한동훈 트레이드마크 이 공천에 힘을 실어 주었는 것만큼 한동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받았는 것만큼 무조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청와대고 나발이고 볼 거 없이 무조건 이기는 공천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기는 공천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들에 대한 그 출마지 일단은 조정부터 해야지.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 하면은
그 다음에 역차별이 없도록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말 해놓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길을 들고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공천이라는 것이 너무나 민감하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의 공천하고는 이번에는 아주 차별화가 돼도 너무 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좌빠라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은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국민의힘은 공천다운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잘 실어줬다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점이에요.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철규 이런데 대통령의 이런 지시라든가 이런 당부를 받고 있는 그것을 직접 하명받고 있는 이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스스로 우리 지역은 경선을 해 주십시오. 장동혁 사무총장 저는 경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김영동 안동의 여천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 요새 활동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이고 밤중이고 없이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아주 비서실장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뭐 253개나 되는데 그거 하나 줘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김영동 비서실장도 경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재 영입이라 해가지고 금방 들어왔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비례대표 줘가지고 배지 달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나는 험지에 간다. 지역구에 가서 나는 뛰겠다. 이러고 지역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보태겠다. 나라에 충성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현역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응? 그리고 지금 제일 눈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실 출신들이에요. 대통령실 출신들 이 신청자들이 38명이나 됐는데 이 중에서 지금 단수 공천받은 데는 전희경, 의정부, 이승환, 주진우, 부산 이 세 사람 단수 공천 받는 것밖에 가지래요. 그런데 이 30여 명 중에서 앞으로 몇 명이나 더 받게 될란지 거기에 영주영양봉화 박영수 의원 현역 의원이 빠져나가는 이 영주 영양봉화에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박영수 의원이 자발해가지고 울진으로 가가지고 이것이 무주공산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야 어떤 이유에서 그 영주영양 봉화 선거구에 현역 의원이 비었는 곳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사람들 지금 여기에 눈이 빠지도록 가고 길을 탁탁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됐으니까 전략 공천 딱 하고 끝을 내뿔라는지 양자 경선으로 하려는지 삼자 경선으로 하려는지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가 있는 영주영양 봉화 선거구의 공천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이런 태세예요. 저도 영주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이소.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하니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